저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일산의 교통 문제의 원인이 뭘까? 는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분당은 경부선 축이라고 하는 경제발전 축이 있는 거고요. 일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의선 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경의선 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남북관계에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혈맥이 하나 막혀 있는 거죠. 경제가 뻗어나갈. 그러다 보니까 일산은 스스로가 살질 못하고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파주 운정신도시가 되든 계속 도시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다 서울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서울의 접근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문제는 사실 이쪽에서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배타운이 되면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망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유로워. 예전에 뚫려있던 문산 쪽으로 내려오는 길, 동일로 이쪽 길밖에 없는 상태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자유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슈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쪽 고양시에 나왔던 네 후보가 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자고 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자유로 대신도 도로로 하나를 더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8차선이든 이렇게 다시 뚫어야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도로가 제2자유로가 생기고 자유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병목이 생겨요. 실제 보면 교통 흐름 자체가 병목이 생기면 아무리 도로를 잘 뚫어놔도 가다가 병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건 시급해야 된다, 바로. 도로 구조 개선 문제죠. 어디나 보면 예를 들면 경부선만 하더라도 어디가 막히냐면 달래내가 막혀요. 판교 직전부터 해가지고 양재까지 꽉 막힙니다. 그건 차선이 약간 좁아들면서 병목이 생겨서 아무리 도로 주변을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유로에서는 해줘야 될 일이 도로 구조 개선 문제를 일단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거는 이제 일산 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공통의 과제이죠. 두 번째로는 있는 도로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흔히 다른 데서 쓰고 있지만 가변차선 문제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변차로를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HOV2 이래가지고 High Occupancy Vehicle 2 이러면 아침 몇 시에는 사람이 2명 이상 타면 차선을 달려줍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도 달려줘서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는 그런 것들, 그 세 가지가 같이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3년에 뚫리는 게 GTX-A의 경우에서 그건 바로 서울의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접근성으로 바로 그거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아까 킨텍스 문제하고도 관련됩니다. 중요한 게 환승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김포든 파주든 어디서든 파주는 운정에서 GTX를 탈 수도 있겠죠. 그럼 환승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문제가 잡혀줘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여기 킨텍스까지 와서 GTX를 타고 서울에 접근을 하죠. 그러면 환승역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런 세 가지가 현재 일산 서구가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슈로 사실 보면 킨텍스 역사를 지금 현재 있는 킨텍스로 둘 거냐, 여기에 둘 거냐, 아니면 약간
킨텍스 안쪽으로 둘 거냐, 그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합의사항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구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싱가포르의 그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는 도시들을 가보면요. 호텔과 그 다음에 숙소와 컨퍼런스 하는 장소들 대부분이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킨텍스도 킨텍스 1, 2가요. 오버브리지로 연결하는 건 전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지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킨텍스 부지도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하중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를 뚫을 수 없는 데 있죠. 근데 뚫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 1, 2, 3를 지하로 해서 연결하면서 사람의 동선이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그 공간들이 그냥 통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그게 상가라든지 복합 개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중으로 구조물을 한다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들 쭉 볼 때 이걸 왜 지상으로 해가지고 뭘 하고 있지? 지하 공간은 지하 3, 4층 하고 주차장부터 시작을 물론 킨텍스 같은 건 환승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넓은 사이트도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그러나 사실 어떤 사람이 집적하는 공간은 지하에 차가 빨리 들어와서 나갈 때도 잼이 없이 나갈 수 있게 구조 설계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 설계와 함께 그 지하 공간을 뭐 쇼핑이든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지금 킨텍스 사거리까지도 같이 연결돼가지고 같이 상권이 형성돼 돌아간다면 사실 그 안에서도 사실 뭐 사람들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보면 밖에 보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쇼핑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는 방안은 그 지하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여유가 있다. 킨텍스에 있어가지고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출 건가 이 부분을 봐야겠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킨텍스 옥상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면서 보니까 이런 공간을 왜 자꾸 공중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원래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대지 사막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에 맞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그 부분은 아마 공약상에 구체적으로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좀 마셔도 되겠죠? 물을 좀 주시죠. 워낙에 뭐 지금 저한테 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예, 간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핫 이슈로 저한테 많이 부르는 게 이제 상도시 상기 신도시는 보통 신도시가 하나 지금 이제 지구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세부 계획까지 하고 용역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기까지 대체로 7년에서 한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에서 10년이 걸리고 제가 일산에 20년에 주협에 살았을 때도 그랬었는데요. 상가가 다 차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신도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상가가 안 찹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제일 큰 단지인 헬리오시티 지금 입주를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상가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판교에 있을 때니까 입주하겠다는 직원들한테는 넌 헬리오시티가 아니고 헬시티에 가서 사는 거다. 왜? 매일 이사하는 집에, 매일 엘리베이터 잡혀 있는 집에 상가 없이 너 거기 전세가 싼 이유는 뭘까? 한 5년 동안 네가 전세 싼 값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 주인이 나중에 그 값을 올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러면 창릉신도시의 경우도 약 10년 그리고 그 도시가 안정화되게 상가가 차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결국에는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10년에 1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철회했을 때도 뭘까? 했을 때도 뭘까? 똑같이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일산의 킨텍스라든지 부지들 개발 사이트가 이제 많이 잡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산업이 더 잘 들어오게 만드는 그걸 해야 된다. 그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제가 그 기업 유치 때문에 쭉 돌아보면서 했을 때 발견했던 몇십 년 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저께 국회 정론관에서 김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정비계획법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기업 유치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규제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비구획법이 이걸 손을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도 실제 이슈가 됐던 게 뭐 경기 남북부 남도 북도 나누자 이런 게 그건 서로 간에 갈등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번역이나 도로망을 봤을 때는 보면 서울을 주변을 두고 서북부, 동북부, 동남부, 서남부 이렇게 나눠보면 동남부 쪽은 용인, 판교 이렇게 나가고요. 서남부 쪽은 뭐 부평, 안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북부는 그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 남양주 있고 구리 있는데 거기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아파트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자족도시 만들자는 소리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수도권은 교통망하고 생활권역망으로 해서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 해보면 번역을 다시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규제 프리존. 그러니까 새로운 신산업이나 이렇게 할 때 규제 프리존을 2024년까지 40개를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규제 혁신특별위원장을 당직을 맡았던 이유도 그거고요. 그 규제 프리존을 지금 발표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실제 규제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규제를 해주면 기업은 들어오고 이런 규제를 해주면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줘도 안 들어온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일산 서구 쪽에 그 규제 프리존을 가져와서 기업을 유치한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10년, 15년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철회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어떤 산업을 넣을 거냐 이런 거에 고민을 할 이유지 옛날은 과거 일을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CJ 라이브 시티든 방송 영상밸리든 제가 사실 보면 안타깝게 여겼던 건 그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역동에 살 때 한류 월드 있었죠. 사업을 그때 했는데 그 사업이 아직도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한번 돌이켜 보면 뭐 프라임이라고 하는 개발업이 참 취약한 개발업체였죠. 그러다가 그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하면서 그 회사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고요. 그 사업이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표를 가다가 결국에는 CJ까지 간 사안이었죠. 근데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 이걸 다 보면 사실은 한류월드라고 하는 큰 땅을 몇 개 사업으로 나눈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출발부터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 아는 사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큰 사업을 아마 삼성 보고 해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업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한 구역에 자그마한 사업을 설정을 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게 돌아가면 그거에 연관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는 게 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계획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맥락에서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CJ 라이브시티 약간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영상 쪽은 조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 사람들 있을 때 여러 사람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일단 시작을 해서 이 기업이 돌아간다. 이걸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그리고 환경에 맞는 이게 가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이제 판교에 있었을 때 또 느꼈던 게 판교 일기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초기에 놓고 한 5, 6년 동안 다 공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회사가 돌아가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다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카뱅할 때 거기 본사를 뒀는데 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제 분양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 중간에 알포돔 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건데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일산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를 잡아서 좀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그 연간 산업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오게 돼 있다. 앞뒤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그 관계자를 만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리고 판교에서 필요한 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거였고요. 또 여쭤보신 게? 예, 이제 각계 대표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그거는 저는 사실 상기 신도시 이슈는 사실은 상기 신도시가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그 같이 출발했던 분당과 일산 했는데 한쪽이 소외되거나 상당히 격차가 많았던 것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고 봤습니다. 아까 한류월드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는 그 누적된 결과에 촉매 역할을 한 거지 그 자체가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경제 문제로 미래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저는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겁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예? 네, 그건 후보님의 생각이고 일산 서구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다. 그건 후보님의 생각이시죠. 지금 제가 후보님을 만나기 전에 지역지 기자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해갖고 왔어요.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오냐 후보님이 일단 말씀 끝난 거 보고 그 말씀도 네네.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지 네. 아니면 그게 선택을 받는지는 주민들의 선택인 거고요. 그 부속에서 제가 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신도시 그 자체가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판교하고 수지를 자꾸 구별하고 서울하고 가깝다는 인적거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재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드네요. 예, 저는 사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인터뷰상에서 부동산 가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주민들의 삶과 생활, 권역 이게 좋아지면 부동산은 결과물입니다. 가격 자체를 정책의 타겟을 잡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일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림으로써 주민들 삶 자체 그러면서 삶이 좋아지면 당연히 경제 활력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 충분히 왜 그런지 알고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은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리고 당에서 저를 여기에 전략 공천을 했던 이유가 뭘까? 그런 일을 하라는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를 조금 더 높이고 그다음에 가치를 그 예. 삶의 질도 좀 높이고 예. 이러다 보면 자연히 집값도 따라올 것이다. 당연하죠. 보신다면. 근데 뭐 그건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실 보면 저쪽 그 뭐죠? 벚꽃 IC에서 들어오는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IC하고도 연관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차를 환승하고 주차 문제나 환승 문제나 다 입구 문제가 사실 여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을 입구를 삼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대안은 그쪽일 수밖에 없고 그쪽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의 문제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킨텍스의 환승 역사나 교통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쪽에 땅 지상에서 가지고 이제 관광차나 큰 차들을 주차할 오픈 공간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지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 환승 역사 자체도 굉장히 커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트 자체가. 그렇다면 위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만약 거기 아파트 쓰고 아파트 역에 붙어서 역 만들고 싶고요. 킨텍스 쪽에서도 킨텍스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건 저는 민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밑에 같이 개발이 된다. 이쪽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자기 한쪽만 생각하는 그 지역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미 주어진 건 주어진 조건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걸 거꾸로 시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저는 최적 솔루션은 뭘까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지하 실제로 컨퍼런스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킨텍스를 1, 2, 3을 하면서 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처음 할 때 지하를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는 실제로 주차장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나가면서 잼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실제 뭐 큰 운동장을 짓거나 했을 때 바로 그거는 공학적인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경영적으로 풀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지금 뭐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게 실제 보면 일산선 같은 경우도 저쪽 단연 쪽은 서울 접근 같은 경우도 보면 차량 증량은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예를 들면 지하철 고선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저기 뭐죠? 직행 빨리 가는 것과 다 있는데 그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 그 철로 노반 문제나 이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있는 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의 문제지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은 안 보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봤을 때 물론 대국소사나 이렇게 다 연결된 하죠.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데 있지만 이걸 한 번에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도로 구조 개선 문제나 이런 거 해야 되고 저게 가변차수 그것도 임시 방편이에요. 사실 보면 결국은 도로를 인구가 이동을 적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산업지 이동을 이쪽 자체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복합적으로 해야 될 건 서울하고 뭐 고향이 서울하고 떨어져 있는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 빨리 하게 하는 거는 또 뭐 자유로 대신도 해야 될 거고요. GTX 빨리 하면서 또 GTX가 되면 뭐합니까? 여기 와서 잼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이상은 아직 제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자체로 봐서는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과 그죠? 성적 중심의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다양성 교육은 교육계에서 수십 년간에 있는 논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비중은 다양성의 비중이 더 큰 편입니다. 어쩌면 6대3, 6대4, 7대4, 3 정도로. 특히 요즘에 와서는 더한 것 같아요. 자, 수능을 1점을 더 받는 게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한 축에 속했겠지만 저 음악이나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거의 젬병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카뱅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카뱅에서 사람을 경력직으로 뽑았을 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고졸 친구들도 많았어요. 대학 중세도. 근데 딱 하나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코딩 테스트 했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걸 하고 이제 과제를 주면 코딩을 자기가 해서 일주일에 오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너희 코딩 왜 이렇게 짰냐고 한 2시간을 토론을 막 합니다. 그럼 거기서 통과하면 제가 최종 면접하면서 몇 가지 문제고 거의 통과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중학교 때부터 게임만 해가지고요. 대학을 안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묻혀서 코딩을 했는데 그게 천재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 잘 못해요. 협조가 안 돼요. 근데도 그런 사람을 뽑았었거든요. 오히려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회사가 그래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뽑았던 학력도 보면 이런 거 스카이도 있지만 유학 갔던 친구도 있지만 저 학교 이름 잘 모르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 안 뒀거든요. 사실은 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런 차이도 없고 인간격차도 없다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이슈들을 전 그런 걸 좀 추구를 하고 싶은데 그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험 몇 점 가지고 그걸 평생 가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고시 같은 경우도 고시 몇 등 가지고 평생 대법관 갈 때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가지고 일산의 경우에 있어서 특목고나 이런 게 이슈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물론 뭐 몇몇은 이건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잘 돼 있는데 애들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해주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학부모도 바뀌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한 일산 이 교육 문제에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어린애들 보육 문제하고요. 어르신들 노령 케어 문제. 사실 병원도 많고 참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서울하고 교통이 막히니까 아침에 7시 전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7시 전에 출근하면 애는 누구한테 맡기고 출근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 그렇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부모님한테 신세지기 싫고 그냥 자기가 돈 내고 그냥 편하게 그렇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공적인 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에서는 9시 이러면 이게 계획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계획을 어떻게 잘 외워주고 해야 될 건가. 저는 그런 걸 디테일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공급자 마인드예요. 야, 이거 만들어줬잖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다니면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희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슈 중에 그 수정법 때문에 참 어려운 이슈지만 일산같이 고향같이 인구가 106만 되는 데서 대학이 변변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서 다 서울로 나갔는데 예를 들면 신촌 정도면 여기 출퇴근하기 근데 좀 멀리 가면 이게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뭔가의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한예종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좋습니다. 이 지역에 문화예술 사랑 많고 그런 환경 많이 있어요. 그다음 한예종 쪽에 왜 교수들이 안 오려고 할까요? 자기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여기서 활동하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유치한다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해주면 그 사람들 여기서 작품 활동하기 좋고 인적 교류를 하기 좋게 만들어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방안은 좀 떠오르긴 해요. 근데 그건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말씀을 많이 이제 해 있는데 예전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쭉 있다. 그 있는 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말씀하셨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현재 저희 환경 관련 쪽 하나가 있고 저희는 개발 제한돼 있죠. 근데 그 제한 구역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제 풀이로서 풀어야지만 일산에 있어가지고 어떤 입지나 산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규제 풀이 존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대 풀이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지금요 우리 그 고양시에는 세 개의 족쇄가 있어요. 내가 여기 고양시에 25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이 후보님은 어떤 그 족쇄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족쇄는 중앙정부와 수도구 과밀억제법에 있는 부분을 일정 정도 재해석을 협의를 해서 과밀억제 권역을 중에서도 그 4차 산업 관련된 신산업에서는 규제 풀이존을 설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제 풀이존에 적합하게 산업과 협의해서 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풀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풀어야죠. 자신이 있건 없건 이슈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걸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제 아마도 이런 그 규제법들은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당선이 되시거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해야 할 목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규제에 대한 법들은 나름대로 연구해서 새로운 입법을 해가지고 규제를 대처를 해나가셔야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제가 중앙당의 당직을 지금 맡고 있는 게 규제혁신특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그 정론관에 했을 때도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입장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김한정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려면 그건 여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일산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일산의 문제가 뭔지는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상대부가 제기되는 이슈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들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출마 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왔고요. 저는 문제 푸는 거에는 좀 나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일산에서 그 규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어떻게 일산을 발전시킬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게 있으시면 항상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